네, 5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전기화학용 직류전원장치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화학용으로는 직류전원장치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용이기 때문에 큰 전압이 아니고요. 전압은 작고 대신에 전류가 큰 것. 그리고 화학당량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량에 비례하죠. 전기량, 즉 전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전류, 작은 전압이요. 일반 저전압 대전류일 것 맞고요. 2번 당연히 전압 조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석출되는 물질의 양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3번 정전류로서 일정한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연석 운전에 견딜 것. 4번 저전류에 의한 저항손의 감소에 대응할 것. 저전류에 의한 저항손, 우리가 고전류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저전류에 의한 저항손에 대한 감소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 2번 전기분해에 의하여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하고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2번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KQ, 단위는 g입니다. 뭐다? 패러데이의 법칙 2번이고요. 3번 전기분해에 의해 일정한 전하량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물질의 양은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이거 뭐요? 화학. 물질마다 화학 당량이죠. 화학 당량. 이것은 뭐요? 이것은 전기량입니다. 전기량. 그래서 답은 1번 화학 당량. 4번 전기 화학 당량의 단위는 화학 당량의 단위 얘죠. 화학 당량 K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Q분의 W. W는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니까 g이고요. 화학 당량의 단위는 전기량 클롱입니다. 따라서 그램 퍼 클롬 2번. 5번 볼게요. 구리의 원자량은 63.54 원자량, 일몰당 질량이 63.54고 원자가가 2랍니다. 이고 전기화학 당량은 약 얼마인가? 묻고 있는 것이 전기화학 당량이고요. 단 구리화학 당량과 전기화학 당량의 비는 96,494가 됩니다. 우리가 패러데이 상수 비율이 뭐냐? 전기 화학 당량분의 해당 물질의 화학 당량이죠. 여기서 해당 물질이 구리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의 화학 당량입니다. 구리 화학 당량. 따라서 묻고 있는 전기 화학 당량은 어떻게 돼요? 상수 비율 전기화학 당량분의 구리화학 당량 이 비율분의 구리의 화학 당량이 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구리화학 당량을 구하면 화학 당량 구하면 뭐예요? 원자 가분의 원자량이죠. 그래서 구리화학 당량은 원자 가분의 원자량인데 문제에서 주어지죠. 원자가가 2고요. 원자량이 63.54입니다. 그러면 구리화학 당량 31.77이래요. 31.77.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학 당량은 상수분의 구리화학 당량인데 이 상수가 전기화학 당량분의 구리화학 당량의 비율이잖아요. 문제에서 구리화학 당량과 전기화학 당량의 비는 96,494요. 96,494고 구리의 화학 당량이 31.77입니다. 31.77. 그러면 우리가 화학 당량의 단위는 그램 퍼 쿨럼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0.0003이 0.0003이 그램 퍼 쿨럼이고 복이 없죠.
따라서 미리그램으로 하면은 3칸 당기고 미리그램 하면은 0.32 미리그램 퍼 쿨럼이 됩니다. 0.3292. 따라서 5번에는 2번. 5번에는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금속의 이온화 경량이 가장 큰 것은 6번입니다. 이온화 경량 생각나세요? 칼, 바, 칼라, 마주나분. 마주자분이 아니고요. 마주나분입니다. 마주나분. 칼바칼라 마주나분.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것이고 제일 못 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서 이온화 경량이 가장 큰 것. 칼바칼라 마주납은. 나주납은. 예. 뭐요? 여기 있는 거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예, 나트륨이 가장 큽니다. 1번 은. 1번 은은 가장 작은 거요. 은은 가장 작은 거. 납은 여기 있죠. 납. 은 다음에 있고 주 뭐예요? 주는 납 다음에 있습니다. 마그네슘 없지만 나트륨이 보기에 4개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입니다. 음극에서. 양극에서 뭐가 됐어요? 양극에서 산소. 물은 H2O니까요. 양극에서 산소면 음극에서 뭐다? 수소가 되죠. 7번에는 3번 수소. 8번.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물은 도전율이 낮기 때문에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뭐가 있다?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있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것을 어떻게? 가성 소다와 가성 칼리라고 했죠. 수산화 나트륨이 가성 소다, 수산화 칼륨이 가성 칼리. 답은 2번입니다. 9번. 황산 용액의 양극으로 구리 막대. 보시면 양극으로 구리, 음극으로 은을 두고 전기를 통하면 은막대가 구리색이 나는 것. 은막대가 구리색이 왜 나요? 왜? 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기도금입니다. 전기도금. 10번.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전원장치로 적합한 것은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은은한 그런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것. 용량이 큰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반도체가 아니고 용량이 적고 은은하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셀렌 정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압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기도금 등의 소전력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 셀렌 정류기가 됩니다. 11번. 염화나트륨, 소금물이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염소와 수산화나트륨 수소 플러스 극의 염소가 석출되고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는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의 염소, 수산화나트륨, 수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제조되는 게 뭐예요? 염화나트륨이 식염이죠. 식염수, 식염. 그리고 전기 분해, 전해, 식염 전해. 답은 4번. 12번. 고온에 의한 환원으로 얻어진 조금속 또는 정제금속을 주입하는 것을 양극으로 하고 목적금속과 동일한 금속염을 함유한 수용액을 전액으로 전해하여 뭐다? 순도가 높은 금속을 얻는 방법. 순도가 높은 금속, 구리 같은 거. 뭐요? 정제시킨다 그러죠. 원유 정제, 금속 정제. 여기 전해 정제가 됩니다. 답은 1번 정제. 13번 다음 중 전해 정제법 12번에서 했던 그 정제법이 이용되고 있는 금속 중 최대 규모로 행하여지고 있는 대표 금속이 뭘까요? 최대 규모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구리입니다. 구리. 답은 1번 전해 정제 구리. 14번 액체 속에 밀입자를 넣고 전압을 가하면 대다수 입자가 양극을 향해서 이동한다. 뭐도? 이동? 영동이라고 그랬죠. 이동한다. 영동. 전기 영동입니다. 답은 1번.
15번 금속염의 수용액 그 전기 분해하면은 음극에 금속이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음극에 금속이 생긴다. 생겨서 부착된다. 음극에 금속이 생겨서 부착되는 것 뭐다? 전기 전착. 전기 부착 전착입니다. 전착. 답은 3번.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전지에서 자체 방전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제 전지 나왔습니다. 전지에서 자체 방전이 발생하는 거 뭐요? 국부작용. 왜? 불순물. 그래서 뭐 수은 도금한다. 뭐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이런 것이 있죠. 자체 방전 불순물 혼합. 답은 4번이죠. 17번 전지에 자기 방전이 일어나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6번에서 했죠. 국부작용은 불순물이 혼합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국부작용. 그래서 고순도의 전극 재료를 사용하거나 전액의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시키거나 전극에 수은도감, 수은도금, 아말감을 사용한다. 아말감 한다, 수은도금 한다가 있고요. 순환전을 발생시킨다 하고 국부작용 방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8번 전지에서 분극작용, 국부작용 아니고 분극작용입니다. 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극제 뭐다? 이산화망간. 이산화망간. 그러니까 이산, 산소 두 개니까요. 이산, O2. 망간은 Mn이죠. MnO2가 됩니다. 감극제는 3번 MnO2고요. 19번 르크랑세 전지입니다. 르크랑세 전지 망간 전지의 전해액입니다. 르크랑세 전지 망간 전지의 전해액은 염화, 우리가 CL이 들어갔죠. NH4,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하고 또 뭐가 있었다? 염화 아연이 있었죠. 염화 아연. 그래서 르크랑스 전지의 감극제로는 뭐 이산화망간이고요. 전액으로 염화 암모늄 NH4CL이나 염화 아연 제텐CL2 예,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르크랑스 전지 제외하고 나머지의 전지의 전해액으로는 보통 1번 KOH 뭐요? 수산화칼륨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19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20번 2차 전지에 속하는 것은 뭐다?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연축전지가 납축전지죠. 연축전지, 알칼리축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기전지, 망간전지, 수은전지는 모두 1차 전지였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1번 납축전지의 방전 및 충전 시 화학 반응식으로 옳은 것. 더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충전 및 방전할 때 일단 PbO2, 양극의 PbO2가 전액 CH2SO4를 만나서 음극, 납과 만나면요 황산납 PbSO4 플러스 EH2O 플러스 PbSO4 몇 번 보다 보면은 적응이 되실 겁니다. 몇 번 보다 보면은. 21번은 1번. 22번입니다. 다음 중 알칼리 축전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1.2V/셀, 연축전지는 2V/셀. 이번 연축전지 비해서 과방전, 과전류에 대해서 강하다. 맞죠? 연축전지가 더 약하고요. 알칼리 축전지가 더 강하다. 다음 고율 방전 특성이 더 좋다. 4번 전액의 비중에 비해 충방전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면 암페어당 단가가 낮다.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가 비싸다라고 했죠. 알칼리 축전지가 더 비싸다. 높다. 가격이 비싸다. 답은 4번. 23번 알칼리 축전지의 양극으로 사용되는 것은입니다. 양극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NiOOH 있죠. NiOOH 수산화 Ni 뭐예요? Ni 니켈이죠. OH 수산화 니켈 이 양극이고요. 음극으로는 철 에디슨 축전지, 그 다음에 카드뮴, 용근화 축전지가 됩니다. 전해액으로는 수산화 칼륨이 사용되고요. 23번에 4번. 24번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알칼리 축전지 2차 전지 1번 음극의 니켈 산화물
AG 산화물, 은산화물을 사용한다. 틀렸죠. 음극에는 뭐다? 카드뮴이나 철이죠. 카드뮴이 보통 사용되고요. 이번 전해액은 묽은 황산도 아니죠. 예, 전해액으로는 수산화 칼륨이었습니다. 진동에 약하고 급속 충전 방전이 어렵다. 이것은 납축전지 얘기죠. 진동에 강하다. 급속 충방전이 쉽다. 알칼리 축전지 이렇게 되고요. 4번에 전액의 농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칼리 축전지는 전액의 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1번, 2번, 3번은 틀렸습니다. 25번. 알칼리 축전지에서 소결식,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에는 포켓식이 있고 소결식이 있었죠. 소결식에 대한 초급방전형입니다. 초급방전형. 1번 AM은 뭐요? 소결식이 아니고 포켓식의 표준. 그러니까 AM은 포켓식의 표준입니다. AM의 H는 뭐요? 포켓식인데 H가 들어갔으니까 급입니다. 그래서 포켓식의 급방전형. AL은 뭐예요? AL은 포켓식의 완방전형. 소결식의 초급 방전은 AHS가 되고 AHH면은 초초급이고요. 25번에는 4번. 26번. 축전지를 사용할 때 극판이 휘고, 극판이 휘는 건 뭐? 황산화 현상이었죠. 급한 휘고 내부장이 매우 커서 용량이 감퇴되는 거 황산화 현상. 전지의 황산화. 답은 1번이고요. 27번입니다. 니켈 카드뮴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니켈 카드뮴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차 전지이다. 아니죠. 니켈 카드뮴은 2차 전지가 됩니다. 예. 전액으로 수산화 칼륨이 사용됩니다. 맞고요. 양극의 수산화 니켈, 음극의 카드뮴. 니켈 카드뮴이기 때문에 양극의 니켈, 음극의 카드뮴. 다만 탄광의 안전등 및 조명등용으로 사용되는 2차 전지가 맞습니다. 27번 1번. 28번 축전지에서 충분히 방전했을 때 양극판의 빛깔은 무슨 색입니까? 충분히 방전했을 때 전기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회백색. 예. 황산화 현상하고 비슷한 회백색. 충전했을 때 젓갈색입니다. 충전 시 젓갈색, 방전 시 회백색. 답은 4번. 29번 축전지의 충전 방식에서 축전지에 전액을 넣지 않은 미충전 축전지에 전액을 주입해서 행하는 충전 방식이 뭐냐? 미충전 축전지. 충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축전지에서 전액을 처음 주입한다. 이런 의미예요. 초기 충전이 되죠. 초기 충전. 답은 4번. 30번 기전 반응을 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지 밖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하면 연속 방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전지 뭐예요? 화학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면은 연속적으로 방전을 계속한다. 화학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연료를 공급하면 전지가 되는 거. 연료 전지가 됩니다. 31번 다음 전지 중 물리전지에 속하는 것은 물리전지는 태양전지, 원자력전지, 광전지, 열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전지는 태양전지, 원자력전지, 열전지, 광전지 중에서 보기에 있는 것 열전지. 32번 태양전지에 이용되는 효과. 태양전지에 이용되는 것, 태양은 광이죠. 광을 쪼이면은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합쳐서 광기전력 효과. 2번. 33번. 전기 집진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전기 집진기 구성요소 나오면 잘 모르겠다. 우리 앞에 이론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요. 전기 집진기 보면은 집진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전전극이 있습니다. 집진전극, 방전전극, 그리고 그 중간에 먼지가 있는 더스트층이 있고요. 전자석은 아닙니다. 33번 전기 집진기 구성요소가 아닌 것 4번 전자석. 34번입니다. 전기 집진기는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 전기 집진기는 정전기 부분에 있었죠. 정전기 부분. 정전기에서 어떤 현상, 어떤 힘? 쿨롱의 힘이죠. 정전기에서 정전기력, 쿨롱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 집진기는
대전체 간의 정전기력, 즉 쿨롱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34번에는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론을 조금 천천히 따라오셨다면은 우리가 배운 게 이론 시간에 배운 게 자기력, 전자기력, 뭐 유도, 기절 안 했죠. 이 부분에 한 것이 정전기고 쿨롱의 힘이었다. 그런 것이 떠오르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요. 여건이 되신다면은 아니면 가급적 여건을 조금이라도 만드셔서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 그리고 이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건이 되시면 이론을 좀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건이 되시면 6장 넘어가기 전에 5장 한 내용 한 번 정도 더 복습하면 더 기억이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5장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6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